기상청이 역사유적지의 청사 신축을 추진하면서 문화예술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출하량과 가격을 미리 정하는 계약 재배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중국 자본의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택 전 부지사는 국제화, 지식화, 첨단화 전략을 통해 창조 제주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이 새 청사를 짓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새 청사 예정 부지가 옛 제주성 복원의 핵심 지역과 겹쳐 문화예술단체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인근 교회터를 매입해 지난해 10월부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청사 신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부지가 옛 제주성 복원의 핵심 지역과 겹친다는 것. 조선시대 제주 성지에 있던 누각인 공신정터와 삼천서당 등 최고의 명승지가 있던 자리로 복원 사업이 계획된 곳입니다. 이 때문에 도내 학술문화단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신청사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지금 제주성 정비 복원 사업 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상으로 보면 여기는 제주성 동성의 가장 높은 지대로 중요한 경관지예요. 그리고 성곽도 보존해야 되고. 한편 제주도는 공사가 진행되는 이곳 공신정터가 문화적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공사하는 쪽에서는 예전에 한 2012년도에도 저쪽에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관측 지점을 옮길 경우 그동안 축적된 기상관측 자료 데이터가 무용지물 될 수 있다며 부지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와서 확인을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부과 기후과 쪽은 떨어지기가 어렵고요. 간다면은 거의 행정팀 한 10명 정도가 움직이는 건데 청사 위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결국 해당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문화재청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공사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해마다 농산물 값이 급등하거나 폭락하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농사를 짓기 전에 출하량과 가격을 정하는 계약 재배가 확산되면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근값이 떨어져 다들 아우성이지만 이 밭은 사정이 다릅니다. 지난해 당근 출하 가격과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 비밀은 계약 재배에 있습니다. 소비자 생활협동조합과 미리 공급 물량과 가격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밭에서 수확한 당근은 농사 짓기 전 소비자와 약정한 가격인 1kg에 1,800원을 받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20kg 한 상자에 36,000원, 도매시장 경락가 15,000원보다 2.4배 높은 가격입니다. 일단 생산량과 일단 그 조직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산이 가능합니다. 뭐 원래같이 이제 좀 폭락할 때는 이제 그 계약 재배 약정이 어느 정도 그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도매시장 경락가는 최고 6배 가까이 널뛰기를 했지만 계약 재배 당근은 일정한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면서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이익입니다. 현재 소비자 생협 매장에서 판매되는 계약 재배 당근값은 1kg에 2,400원, 대형마트보다 2배 비쌉니다. 하지만 당근값이 폭등한 지난해에는 절반값에 구입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비싸고 어떨 때는 쌀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냥 안정적인 가격이니까 농민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서로 좋은 것 같아요. 현재 이 소비자 생활협동조합과 계약 재배하는 제주도 내 농민은 100여 명. 소비자 조합원들도 3,500여 세대로 늘면서 계약 재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생산과 소비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 이것들을 높이는
장점들이 있는 거죠. 해마다 벌어지는 농산물값 급등과 폭락의 악순환을 해결할 대안으로 계약 재배가 조금씩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화장품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팔아온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아세톤으로 유통기간을 지우고 새 제품으로 조작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유통창고. 여행용 가방 아래 감춰놓은 박스에 갖가지 화장품들이 가득합니다. 모두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들입니다. 아니에요.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박스는. 판매상들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화장품을 정가의 10분의 1 값에 사들인 뒤 유통기한 표시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새로 찍어 새 제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렇게 유통기한이 조작된 화장품들은 단체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대형 쇼핑몰에서 마치 정상 제품처럼 판매됐습니다. 사용기간을 변조한 뒤 특별 할인 행사를 통하여 저가에 판매하거나 덤으로 끼워주는 식으로 경찰은 40살 정모 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화장품 5,900여 점을 압수하는 한편 다른 화장품 판매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최근 차이나머니의 대공습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제주 지역의 중국 자본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라산 기슭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제주 헬스케어타운 공사 현장. 다음 달 준공되는 8억 원짜리 콘도 180개는 대부분 중국인들에게 분양됐습니다. 앞으로 호텔까지 지으면 카지노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헬스케어타운의 핵심인 의료시설은 아직 토지 매입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이제 넘겨주는 때는 사업 본연의 목적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안전장치 등을 이제 충분히 할 것이고요. 또 다른 중국 부동산 업체의 백통신원 리조트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불과 700m 떨어져 난개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중국 자본이 제주에서 사들인 땅은 300만 제곱미터로 3년 만에 60배로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규제를 풀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을 재검토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생적이고 내생적인 발전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이 개발의 속도로 국제를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의 지점이었고 제주 MBC가 최근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중국 자본의 투자에 대해 74%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중국 자본의 난개발 문제는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한동주 전 시장과 우금민 지사의 내면 거래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우금민 지사에 대해 시장직 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끝냈고 우 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직 거래 의혹 사건은 한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사법 처리 여부와 대상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제주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과 마련한 연속 인터뷰 순서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김경택 전 부지사를 현재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앞으로 있을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는 게 1차 관문이 될 텐데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릴 묘안이 있다면요. 지금 현재 지지율이 높고 낮고를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후보도 지금 앞서 있는 후보가 없고
거의 다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저의 면면이 이렇게 도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충분히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고 또 경선에서 틀림없이 필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뭐 전현직 지사들을 싸잡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그 퇴진하라 하는 것보다도 이분들이 과연 어떤 그 낡은 어떤 비전이라든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정치 형태가 또 일방 통행식이 어떤 그런 구태에 연연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시대교체 대상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게 해당이 된다면 이분들도 이제는 후진들을 위해서 물러나 줘야 되겠죠. 정계에 입문한 이후에 한 차례 당적을 바꾼 이력이 있는데요. 당적 변경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당적 변경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몇 달 동안 제가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하지만 그 후에 바로 탈당을 했고 또 한나라당에 4년 전에 입당을 했고 지금 현재 그 많은 후보들이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지만 그 후보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고참인 셈입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공약은 어떤 걸 구상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미 도민들에게 창조 제주를 제주 미래 발전의 전략으로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또 이 창조 제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제화, 지식화, 첨단화 등 3대 전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의 구현을 통해서 제주 도민들에게 4만 달러 소득 그리고 10만 개 일자리 창출을 함으로 인해서 제주 지역 경제가 적극적으로 또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문 관광단지 민간 매각이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지침에 따라 중문 관광단지를 다시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11년 이후 5차례 중문 관광단지 민간 매각을 추진했지만 구매자가 없어 모두 무산됐습니다. 제주문화방송은 오늘 저녁 1시간 동안 희망 2014 사랑을 나눠요 이웃돕기 성금모금 특별 생방송을 했습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특별 생방송에 각계각층의 도민이 참여해 소중한 성금을 기탁했고 이웃사랑 사례와 어려운 이웃 소개 등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와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제주문화방송은 이웃돕기 성금을 이달 말까지 모금합니다. 다음은 희망 2014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력거래소 제주지사 서경무 지사장과 직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롯데호텔 오름사랑회에서 10만 원, 전세버스 운전자협의회 회원들이 50만 원, 서귀 북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담임교사들이 37만 7,690원, 제주 YWCA 간병사 문주란 클럽 신명숙 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을 희망나눔 성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제주 MBC 경영심의팀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계좌번호 농협 963-1700-7102 또는 제주은행 4401-0074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도는 내일자로 승진 177명, 전보 437명을 포함한 614명에 대해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